안녕하십니까. 화상복지관 허명한 관장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죠? 네. 우리 직원들이 올 한 해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업 설명회 자리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발표할 텐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저희 복지관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기가 계속 3년여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함께 마주보면서 서비스를 해야 좋겠지만 이렇게 오늘 한 해도 사업 설명회를 운명의 기기를 이용해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의 자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귀담아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홈페이지나 직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저희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백내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서혜미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화상장애인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은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상장애인복지관은 미션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사업 전략 방향을 2021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중장기 사업 전략 방향을 기초로 2022년도 사업 방향을 설정을 하였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행동하는 복지관입니다. 장애인의 주도적이면서 자립적인 삶을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화된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 상황, 개인 욕구, 개인 환경에 맞춘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전환을 위한 준비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연대의 디딤돌이 되는 복지관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지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조직을 만들고 또 주민이 자발적이고 자립적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주도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권익이 일상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화상장애인의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보다 더 증진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본과 원칙을 점검하고 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체계의 구축입니다. 이제는 비대면 서비스가 저희한테 조금은 익숙해진 시기가 되었는데요. 비대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야 되는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하드웨어적인 디지털 체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보다 더 정보나
그리고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도 화상장애인복지관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뛰어가는 2022 화상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상장애인복지관 지역옹호팀 이상엽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옹호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옹호팀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욕구에 맞춘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를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스스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복지 공동체 조성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례관리 사업을 주로 담당합니다. 상담과 진단, 사례관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가정 내 편의시설 설치와 보장구 대여, 일상생활 지원, 자원 연계, 내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지향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조사,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주민 만나기, 우리 모두 쓰리고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건의공모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사업 중에 주요한 사업들 몇 가지만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장애인 이용자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하상은 지역 내 자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상담과 조정과 옹호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장애인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 옹호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기결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합니다. 하상 나눔 마을축제는 복지관과 지역 주민이 양방향으로 주도하는 공동체 지향적인 축제를 진행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민으로 하나 되는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지역조사가 있습니다. 복지관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저희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일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이용자 중심의 사례 계획 수립을 2022년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구 찻동 사례관리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에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사업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요. 온라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마을축제를 기획 및 실시 방향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중에 강남구 찻동 민관연합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마을의 안에서 그 소외되어 있고 좀 외로운 분들에 대한 좀 저희가 지원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1인 고령 장애인 이용자 사례관리 케이스 개발에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우리 모두 쓰리고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고의 세 가지의 쓰리고가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는 인식 개선 교육 및 토론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올바른 이해를 확대하도록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함께 나누고를 통해서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한 서로 간의 인식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느끼고에 대한 부분은 문화 여가 생활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옹호팀의 사업 소개였습니다. 사업 설명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역옹호팀은 지역사회에 속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민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공동체 생활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장애인 복지관 발달지원팀 이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달지원팀에서는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기결정 및 주도적 참여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적응 지원 사업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합 상황에서의 적응 행동 및 자발적 참여도 향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 재학 중인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그룹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언어치료 사업은 언어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의도 및 욕구 증진, 의사소통 기술 습득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세 이상 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회당 40분 개별 치료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언어교육 통합 아이그림책 세상 프로그램은 생활 연령에 적합한 개념 형성과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세에서 9세 발달 지원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그룹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 언어교육 통합 북스쿨 프로그램은 일상생활과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세에서 9세 발달 지원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시 반에서 3시까지 그룹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물리치료 사업은 장애 특성 및 발달 정도에 따라 보바스 치료, 슬링기구 등을 이용한 신경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체, 발달, 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회당 40분 개별 치료로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작업치료 사업은 일상생활 지원, 학교생활 지원, 다양한 놀이의 독립성 향상과 기능 증진, 대소근육 운동 및 시지각 발달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체, 발달, 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회당 40분 개별 치료로 진행됩니다. 일곱 번째, 감각통합치료 사업은 감각 조절 능력 향상, 실행 기능 향상, 문제 행동 감소, 운동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감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체, 발달, 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주중 40분 개별 치료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문화지원팀 나혜흠입니다. 2022년도 가족문화지원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입니다. 네, 가족문화지원팀의 중점 운영 방향입니다. 가족의 보통의 삶, 지속 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전 대비 달라진 일상의 기준 지원입니다.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시도입니다.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실무자 역량 개발 및 사업의 성장. 두 번째, 지역으로의 확장입니다. 중점 사업 첫 번째, 가족의 보통의 삶, 지속 지원입니다. 우리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상담, 부모 교육, 가족 구성원별 가족 역량 강화 사업과 서울시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 가족과 관련한 정책 변화, 새로운 접근법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 두 번째, 달라진 일상의 기준 지원입니다. 우리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만 15세에서 24세를 위한 자립체험 프로그램 레디 액션과 20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립 능력 향상 프로그램 하상 자문자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건강, 안전, 생활 에티켓, 마트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들을 스스로 체험해보고 이를 통한 경험과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과 일상적인 활동, 사회기술 훈련 등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자립 능력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 세 번째, 복지와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입니다. 우리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원데이 클래스, 문화행사, 생활공예, 한지공예, 트로트 장구, 바디펌프, 체력 증진 프로그램, 액티비티 클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복지와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문화행사로 장애의 구분 없이 또 지역 경계가 확장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 네 번째, 확장, 특화되는 심리치료 사업입니다. 우리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만 2세 이상 발달, 정서, 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놀이, 음악, 미술 치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 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 연계된 기관과 개별 신청을 통해서 그룹 심리치료, 개별 컨설팅, 사례회의, 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심리 지원을 하는 성인 심리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심리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가정과 기관, 지역 내에 연계된 유관기관을 통해서 교사 자문, 자료 공유, 사례회의, 부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 가정 방문 코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일반화를 목표로 가정 방문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의 상호작용 평가, 결과 보고 및 상담, 상호작용 놀이 방법, 모델링 코칭, 효과적인 장난감 세팅과 양육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문화지원팀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상장애인복지관 사업부 최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직업지원팀과 사회서비스팀의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지원팀입니다. 직업지원팀은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취업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합니다. 훈련을 통해 직업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게 지원합니다. 훈련을 마치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취업 후 회사에 적응하여 잘 지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으신 분은 복지관에 방문하시어 구직 상담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에 따라 직업 적응 훈련, 서비스 직종 훈련, 직업 전환 교육, 취업 알선, 지원 고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후 취업하신 분들에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은 사업체에서 선 배치되어 3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현장 직무 훈련을 받으신 후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팀입니다. 사회서비스팀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립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활동지원 대상자 판정과 본인의 급여 규모가 결정되면 화상장애인 복지관 사회서비스팀에 전화 혹은 내방하시어 활동지원 이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전담 인력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활동지원사 연결 후 화상장애인 복지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시고 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활동지원사 취업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 중 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누구나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활동지원사 면접과 기초교육 3시간을 받으시면 장애인 이용자와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용자 지원이 확정되면 우리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이 필요한 경우 실습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사업팀 팀장 이도희입니다. 전략사업팀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욕구 발굴, 신규 사업기획 및 운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운영 방향은 첫째,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둘째,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각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 운영되는 21개의 사업 중 중점 사업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점자세상이라는 온라인 점자 강의 사이트인데요. 한글, 영어, 수학 점자 등 다양한 강의가 있으니 점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점자세상에 방문해 주세요. 점자 공부를 하다가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통하다 우리라는 코너에 오시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각장애인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역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을 위해 국어점자 기초반, 국어점자 문제풀이반, 음악점자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맹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학습교사 1대1로 시각장애 학생과 매칭되어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합니다. 2022년 신설되는 사업으로 정보보조기기 활용교육, 온라인 드럼교실, 비기닝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손의 활용교육에 리복 키보드와 센스온 컴퓨터 교육이 추가되었으며 자신의 실력에 맞게 1대1 개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드럼 교실이 있습니다. 프로드러머가 강의를 음성으로 제작하여 구독자에게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감각 체험학습 프로그램 비기닝을 신설하였습니다. 촉각, 후각, 미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입니다. 시청각 장애는 두 장애의 덧셈이 아닌 곱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일 장애와는 특성이 전혀 다른 장애 유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음악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정 세대의 음악을 골라 곡에 대한 장르 및 작법을 분석하고 노래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억 키움 교실은 음악, 미술, 체육 등 강사와 함께 교육활동을 하며 치매 예방 관리 능력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노년층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민년 호랑이의 애구는 물러가고 좋은 기운 많이 받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략사업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문화지원팀 팀장 김선입니다. 2022년 독서문화지원팀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오늘과 내일이 행복한 책 발전소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역 내에서 시각장애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의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채널 확보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및 하상 매거진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두 번째, 온소리 모바일 앱 안정화 및 웹 환경 개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도서관 생활을 활발히 하는 걸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과 지역 기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도서관 및 장애인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도서입니다. 녹음도서는 낭독 봉사자가 육성으로 녹음하는 매체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지 도서입니다. 데이지 도서는 이북 형태로서 인쇄물을 음성 매체로 대체하는 데 쓰이는 국제적인 기술 표준으로 콘텐츠를 구조적으로 탐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음으로 구현되는 도서인 TTS 도서입니다. 이것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희 독서문화지원팀에서는 다양한 도서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양지도 도서를 녹음도서, 데이지 도서, TTS 도서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제작 후에 일반 도서는 지역 주민이나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묵자도서 대출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다음은 독서문화활동 소개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인 문화활동단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독서 흥미를 높이고 깊이 있는 독서가로 성장할 계기를 제공하는 독서 소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문학 강좌를 찾아보고 관심 있는 이용자를 모집하여 강좌에 참여한 후 의견을 나누는 찾아가는 세상 속 인문학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글쓰기에 관심 있는 이용자를 모집하여 강좌에 참여한 후 개별 피드백을 받아 개인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및 의견 교류 프로그램인 온라인 글쓰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접수된 과제를 선정하는 책심 365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인 공공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독서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매달 발간하는 문화교양지인 하상매거진, 강남구 소식을 전하는 강남라이프, 여행을 테마로 하는 월간지, 여행 스케치 등을 제작하여 요청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독서문화지원팀에서는 올 한 해도 다양한 도서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독서문화 활동 증진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각장애인의 독서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서문화지원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자료지원팀의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학습자료지원팀의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지원팀은 일반 책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업에 필요한 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2022년 운영 방안은 시각장애인이 학습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고 시각장애인 맞춤형 큐레이션 강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마지막으로 원활한 학습을 위한 기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학습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대 학습 지원은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에게 강의 교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점자와 음성형 시험지 형태로 제작해서 전국 맹학교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치러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점자 시험지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학교 시험지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맞춤형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책을 보급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공무원 임용,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한국사 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습 교구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매월 영어 관련 자료, 시사 상식, 초등 독서 논술 자료를 선별하여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시각장애 개인이 학습에 필요한 도서나 자료를 저희 쪽에 신청해 주시면 점자나 데이지로 제작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서핑도 하고 책도 볼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한손해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 기기의 수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글자를 점자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인 하상 브레일도 자체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습자료지원팀의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팀장 안성일입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전략기획팀 운영 방향과 사업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 순서는 팀의 중점 운영 방향, 기획사업, 역량 강화 사업, 후원 사업, 자원봉사 사업, 조직문화 사업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략기획팀은 자원봉사, 실적관리, 민원 등 그동안 수행해왔던 업무들을 다시 점검하고 현재 수준으로 재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관 공간을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상장애인 복지관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하여 좀 더 다양한 복지관의 정보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대외 홍보를 통해 복지관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 기관의 현 수준과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용자 실태조사는 5점 만점에 전체 만족도는 4.27점을 받았습니다. 2022년은 더 노력하여 만족도를 좀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 복지관은 한 해 동안 복지관의 운영 방향과 각 팀별 사업을 안내해드리는 자리인 사업설명회를 마련합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졸업 전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 1회씩 진행합니다. 하상장애인 복지관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 직원 연수와 중간관리자 연수를 통하여 복지관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단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외부 직원 교육 및 신입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상장애인 복지관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복지관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후원 금품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장애인 복지관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녹음봉사, 입력봉사 등 일부에 국한된 자원봉사를 진행하였지만 2022년은 자원봉사 활동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상장애인 복지관은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가치의 지속적 실천을 위하여 연 2회 자체적인 직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며 신입 직원이 입사 시 윤리 경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검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강인함으로 2022년 한 해도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팀 김래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운영지원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에서 올해 안내해드릴 내용은 행복나누리 식당입니다. 행복나누리 무료식당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식당 이용은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외감 해소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강남군의 수급자인 성인 장애인입니다. 1층 지역 옹호팀에서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및 등록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종결은 3개월 이상 미이용 및 타구 장애인입니다.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날 5월 5일까지 저희가 휴무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반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270명에게 도시락을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PPT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하상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팀에 이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김건아입니다. 2022년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이용 대상으로는 만 18세에서 35세 발달장애인으로 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 환경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점 운영 방향입니다. 22년 주간보호센터 핵심 사업으로는 자립지원 사업이며 자립지원 사업은 기본적인 생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일상생활 능력과 자립 능력을 향상하여 스스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지원 사업으로는 일상생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 신규 사업으로는 인권사업에 신설된 보건위생안전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인권사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인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간보호 보강사업으로는 문화여가 참여사업입니다. 문화여가 참여사업은 이용자들의 잠재 능력과 취미생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프로그램을 통한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여가 참여 사업으로는 소풍과 나들이, 원예활동, 음악활동, 기념일 행사, 명절 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2022년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소그룹, 소풍이나 나들이를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